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하지만 병원에서는 진료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듣기 어려웠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혈압약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압약 도대체 언제부터 먹어야 하나요?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혈압이 괜찮아졌으면 약을 끊어도 되는 건지 줄여도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혈압은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마치 시험 점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130, 며칠 전에는 150, 병원만 가면 160까지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혈압과 혈압약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140 넘으면 큰일 난다더라. 약 먹으면 120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더라. 혈압 한번 오르면 약은 무조건 평생이다. 이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들으시다 보니 더 헷갈리고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혈압이 왜 중요하고 혈압약은 언제부터 고려해야 하는지, 어떤 분들은 약을 조절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로 마음대로 끊으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이 부분을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압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쉽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압은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가 혈관벽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심장이 쿵하고 수축하면서 피를 내보낼 때 혈관벽이 가장 강하게 밀리는 순간의 압력을 위쪽 숫자, 보통 수축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다시 탁 하고 힘을 풀고 쉴 때 그래도 혈관 안에는 피가 계속 흐르고 있고 이때의 압력이 아래쪽 숫자,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40에 90 나왔다라고 하면 심장이 힘껏 짜낼 때 혈압이 140, 쉴 때 혈압이 90이라는 뜻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 날도 있고 조금 낮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혈압이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에 오랜 기간 동안 높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도관 안을 흐르는 물의 압력이 적당할 때는 집집마다 물이 잘 공급됩니다. 그런데 압력이 너무 세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의 안쪽 벽이 상하고 곳곳이 조금씩 갈라지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언젠가는 약한 부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비슷합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혈관벽에는 계속해서 강한 힘이 가해지고 그 힘이 몇 달, 몇 년씩 반복되면 뇌혈관에는 뇌졸중, 심장혈관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콩팥혈관에는 만성 콩팥병, 눈혈관에는 시력 저하 같은 문제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지금 당장 불편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내 혈관이 버틸 수 있을지를 같이 보는 지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첫 번째 질문. 그러면 혈압 수치가 어느 정도일 때 혈압약을 고려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나이, 동반 질환, 검사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나 몇 이상이면 무조건 약, 이렇게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딱 한 번의 수치만 보고 바로 약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화가 났을 때, 잠을 못 잔 다음 날, 커피를 많이 마신 직후, 병원에서 긴장했을 때처럼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 날에 걸쳐
집에서 잰 혈압과 병원에서 잰 혈압을 함께 보면서 정말로 지속적인 고혈압인지를 확인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같은 시간대에 며칠 동안 반복해서 재본 수치입니다. 집에서는 대부분 병원보다 혈압이 조금 더 낮게 나옵니다. 병원에만 가면 긴장해서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이나 반대로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평소에 높은 감염 고혈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집에서 직접 잰 혈압 수치를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긴장이 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집에서 잰 혈압이 대체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의사 선생님은 생활 습관만으로 관리가 될지 아니면 약을 함께 써야 할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혈압약을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혈압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계신 다른 위험 요소들은 어떤가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지,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흡연을 하는지,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지, 이미 뇌, 심장, 콩팥에 질환이 있었던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분의 향후 10년, 20년 위험도를 함께 판단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당뇨, 심장병, 콩팥 질환이 같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 일찍, 더 적극적으로 약을 고려하게 되고 다른 위험 요소가 거의 없고 혈압도 살짝 높은 정도라면 생활 습관을 먼저 충분히 시도해 본 뒤 경과를 보면서 약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생활 습관으로 한번 버텨보고 안 되면 그때 약 먹으면 안 되나요? 생활 습관 개선은 언제 시작해도 좋고 언제까지 계속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중을 줄이고 짠 음식을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술과 담배를 조절하는 것은 혈압뿐 아니라 당뇨, 심장, 콩팥, 관절, 수면까지 온몸의 건강에 다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이미 혈관이 많이 상해 있거나 당뇨, 심장병, 콩팥병 같은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데도 생활 습관으로 버텨보겠다며 약을 계속 미루는 경우입니다. 물론 약 없이 조절하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충분히 노력해 보았음에도 혈압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고집을 부리기보다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것이 혈관이 더 깊게 상처 입기 전에 내 몸을 진정으로 아끼고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혈압은 그 순간의 숫자보다 얼마나 오래 높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약과 함께 가는 기본이고 약을 미루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한번 혈압약을 시작하면 진짜 평생 먹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혈압약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평생 똑같은 약, 똑같은 용량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혈압약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일부에서는 생활 습관 변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체중이 많이 줄어들고 다른 위험 요인까지 함께 좋아졌을 때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줄이거나 중단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혈압을 재가며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혈압약은 몸속에서 혈압을 지탱하고 있는 받침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받침대가 있는 상태에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숫자만 보면 아주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쁜 숫자를 보고 이제 괜찮네 하고 받침대를 갑자기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분들은
며칠, 몇 주까지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확 치솟기도 합니다. 문제는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 이 과정이 몸에서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혈압이 상당히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약을 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왔다. 심근경색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만약 갑자기 심한 두통,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 말이 어눌해지거나 잘 안 나오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으며 빠른 대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겪어보신 분들, 당뇨병, 만성 콩팥병, 신부전이 있는 분들, 혈관이 크게 손상되어 있는 분들은 혈압약이 혈압만 잡는 약이 아니라 다음 큰 사건을 막기 위한 안전벨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줄이거나 끊는 문제는 절대로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혈압약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처음 고혈압 진단을 받을 때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고 집에서 잰 혈압은 거듭 확인했을 때 계속 정상 범위에 가깝게 유지되고 체중 감소, 염분 조절, 운동, 수면 습관 개선 등 생활 습관 변화가 매우 잘 이루어져 몇 달 혹은 그 이상 안정적인 수치가 반복될 때 의사는 혈압약을 조금 줄여보거나 종류를 조정해보는 선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환 때문에 잠시 혈압이 올라갔던 경우, 예를 들어 강한 약을 쓰는 치료 중이었거나 큰 수술 직후였거나 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를 겪는 동안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았던 경우 등에서는 그 원인이 해결된 뒤 혈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일정 기간 살펴본 다음 약을 조절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중간중간 혈압을 재보면서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기록하는 습관은 이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혈압 변화를 달력처럼 일기처럼 기록해두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이거나 유지할지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 혈압약은 몇 시에 먹는 게 좋은가요? 하루 안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답 역시 개인의 상황, 복용하는 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은 하루에 한 번, 비슷한 시간대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 정도 깜빡했다고 해서 바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빼먹거나 맘대로 양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게 되어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은 아침에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전날 깜빡했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2인분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을 깜빡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주치의와 미리 상의해서 나만의 원칙을 세워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먹어야 할 시간에서 몇 시간 정도 지나기 전까지는 바로 복용하고 이미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졌다면 2번 몰아서 먹지 말고 그냥 한 번은 건너뛴 뒤 다음부터 규칙적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이 부분은 약의 종류와 다른 약들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을 때 선생님, 제가 이 약을 깜빡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 정도 꼭 물어보시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훨씬 안심이 됩니다. 혈압약을 먹으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점 중 하나는 약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어떤 분은 혈압약 먹고 피곤해진 것 같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기침이 심해졌다고 느끼시고, 또 어떤 분은 발이 붓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혈압약마다 조금씩 다른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 사람마다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혹시 약을 먹은 뒤 이상하게 기운이 너무 빠지거나 가슴 두근거림, 심한 어지러움, 기침, 심한 붓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냥 내 탓이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의해서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정받으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서로 섞어 쓸 수 있는 조합도 많기 때문에 나에게 더 잘 맞는 약, 나에게 부작용이 덜한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약 하나를 먹어보고 불편해서 역시 나는 약이 안 맞나 봐 하고 그 뒤로는 어떤 약도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했을 때 훨씬 편안하게 잘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은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에게는 약을 바꾸고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 진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약을 먹는다는 것은 나는 실패했다, 나는 내 몸 관리에 떨어졌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혈압약은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지팡이를 짚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인 것처럼 혈압약 역시 나의 뇌와 심장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선택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체중 관리, 염분 조절,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처럼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했을 때 혈관은 훨씬 더 오랫동안 부드럽게 튼튼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의 개수를 줄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록 약의 개수는 그대로더라도 뇌와 심장, 콩팥의 상태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몸을 고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몸과 평생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혈압약을 언제부터 먹을지, 어떻게 조절할지, 끊어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는 숫자만 보고 혹은 주변 사람 이야기만 듣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나이, 나의 심장과 뇌의 상태, 내가 가진 다른 질환들, 내가 앞으로 얼마나 활동적으로 살고 싶은지, 이 모든 것을 주치의와 충분히 나누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몸맘TV에서 나눈 이야기가 혈압약을 두려움의 눈으로 보는 대신 나를 지켜주는 도구, 하지만 내 마음대로 다루면 안 되는 도구로 조금은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 혈압약을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되실 때, 약을 줄이거나 조정해도 될지 궁금하실 때 이 영상을 한번 떠올리시고 혼자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뒤 함께 방향을 잡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몸맘TV는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이 오래오래 안전하게 뛰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차분하고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압이 그리고 마음의 긴장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